21번 국가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 국가군의 성장률이 고소득 국가군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설명 중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경제 성장 이론에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을 통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는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자본 축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성장 모형인 솔로 경제 성장 모형을 가지고 초장기 상태에서의 균형인 균제 상태를 도출할 때 1인당 자본량 스몰 k의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균제 상태의 식을 도출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소득에서 저축률만큼 저축을 하게 되고 재화시장의 균형식에서 소비는 소득 중에 평균 소비 성향만큼을 소비하게 되고 이 균형식의 소비를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저축과 투자가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 축적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몰 k의 변화분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라지 k의 변화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변화분인데 자본의 변화분은 투자에서 감가상각되는 부분만큼을 뺀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의 식을 도출할 때 이 투자는 저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자본의 변화분은 저축에서 감가상각되는 부분만큼을 뺀 이러한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총량 변수들보다 1인당 변수인 1인당 소득, 1인당 자본량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인당 변수의 변화분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 스몰 k는 라지 k를 인구수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변을 자연대수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스몰 k의 변화율은 라지 k의 변화율에서 인구의 증가율을 뺀 것인데 이것을 다시 이 오른쪽에 써보면 우리가 자본의 변화분을 sy-델타 k로 도출했죠. 그것을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인구의 변화율, 인구 증가율은 스몰 n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총량 변수인 라지 y와 라지 k를 1인당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를 인구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1인당 변수의 모습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이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에 관한 식이고 양변에 1인당 자본량을 곱해서 1인당 자본량의 변화분을 구하면 이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몰 k 닷은 sy-델타 플러스 n 곱하기 스몰 k가 됩니다. 이것이 자본의 운동 방정식이고 이 자본의 운동 방정식을 알아야 우리는 이 경제의 1인당 소득이 결국 1인당 자본의 함수이니까 경제 성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장기적인 균형 상태인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이 일정한 증가율, 여기서는 0의 증가율로 변화를 하니까 1인당 자본의 변화분을 0으로 놓은 아래와 같은 이 식이 바로 균제 상태의 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인당 생산함수를 도출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총 생산함수가 노동과 자본의 함수인데 이것은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가정을 하면 양변을 인구로 나눠주면 함수 안에는 L분의 L, L분의 K가 되고 L분의 L은 1이 되는데 1이 되면 이 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L분의 K인 1인당 자본량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몰 y는 스몰 k의 함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인당 자본량의 변화분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먼저 이 s 곱하기 y는 한 개 생산 체감을 하는 1차 동차의 생산함수가 있다고 할 때 거기에 저축률만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저축률은 0에서 1 사이니까 생산함수의 값보다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s 곱하기 y가 이러한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감가상각률 더하기 인구 증가율의 1인당 자본량을 곱한 것은 이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의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축을 나타내는 SY는 자본의 증가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 자본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K스타에서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과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이 같아져서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구해지고요. 그리고 옆에 파란색과 주황색 자본량이 있는데, 주황색 자본량은 저소득 국가군의 1인당 자본량을 의미하고요. 파란색 스몰 k는 고소득 국가군의 1인당 자본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의 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한계 생산 체감하는 생산함수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 1인당 자본량의 증가 요인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보면 증가는 하는데 체감하면서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 국가군에서의 이 차이가 고소득 국가군에서의 차이보다 더 크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본의 축적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1인당 자본량의 변화분의 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바꾼 것인데, 그러면 자본의 증가 요인을 나타내는 이 부분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지각상곡선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자본의 감소 요인을 나타내는 부분은 이렇게 수평인 직선이 됩니다. 여기서도 의미하는 바는 자본의 증가 요인과 자본의 감소 요인의 차이만큼이 여기서는 자본의 변화율이 되는데, 저소득 국가군이 고소득 국가군보다 폭이 더 크죠. 그래서 더욱더 빠른 자본 축적 속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저소득 국가군의 성장률이 고소득 국가군의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생산함수의 특징, 즉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축적량이 많아질수록 자본의 한계 생산이 작아지니까 자본 축적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저소득 국가군의 성장률이 더 높게 돼야 이 균제 상태인 K스타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 3번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왜 안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저소득 국가군의 한기 소비 성향이 고소득 국가군의 한기 소비 성향보다 크기 때문이다. 성장 이론은 초장기적인 경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이론에서 배웠던 것을 떠올리면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에서 장기적으로는 한기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기 소비 성향은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국가군의 이 소비 성향이 고소득 국가군의 소비 성향보다 크다면 저소득 국가군의 저축 성향이 고소득 국가군의 저축 성향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조건들을 도출하고 저소득 국가군과 고소득 국가군에 대한 1인당 자본 축적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일 때 이 국가군 간의 저축률이라던가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이 모두 같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 1번에 따르면 이 스몰 s 평균 저축 성향이 저소득 국가군이 더 작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 저축률이 더 작다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이 작아질 것입니다. 즉 저소득 국가군은 이 고소득 국가군보다 저축률이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1인당 자본량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1인당 소득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저소득 국가군의 성장률이 고소득 국가군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게 아니라 더 낮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것이고요. 2번 소득의 한계 요인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의 한계 요인이 체감한다는 것은 소득 말고 다른 실물자산 보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소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저축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각 국가가 반응을 한다면 저소득 국가군의 성장률이 고소득 국가군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같거나 낮게 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러한 경향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기술 전파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전파가 어려워지면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고소득 국가군이 유리한 위치를 계속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저소득 국가군은 점점 더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경향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